안녕하세요. 두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제2장 챕터 2인데요. 생명체의 삶과 천상의 것. 그래서 부제는 일상적 삶과 예술의 연속성이라는 챕터예요. 오늘도 저는 시를 하나 읽으면서 시작을 할게요. 존 키츠라는 낭만파 시인, 영국 낭만파 시인의 시인데 아름다운 것은 영원한 기쁨이라는 시를 읽어드리고 시작을 해볼게요. 아름다운 것은 영원한 기쁨이다. 그 사랑스러움은 늘어만 가고 결코 그냥 없어지지 않는다. 한결같이 정원의 쉼터를 고요케 하고 잠을, 꿈, 건강, 조용한 숨결로 가득 채운다. 하여 매일 아침 우리는 만든다. 우릴 대지에 묶어두기 위한 꽃 장식띠를. 낙담에도 불구하고 고결한 천성의 사람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음울한 날들에도 불구하고 우릴 헤매게 했던 모든 병들고 어두운 길들에도 불구하고 그래, 이 모두에도 불구하고 어떤 아름다움이 먹구름을 몰아낸다. 우리의 어두운 영혼으로부터. 존 키츠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설명을 조금 해드릴게요. 방금 얘기 드린 것처럼 18세기 낭만파 영국 시인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은 1795년에 태어나서 1821년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25살에 요절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오히려 살아있을 때보다 죽고 나서 이 사람의 평가가 더 높이 됐고, 그리고 셰익스피어급의 그런 안타까움을 자아냈죠. 근데 여기서 이 사람의 철학을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낭만파에 대해서 알고 계시다면 낭만파라는 말 자체가 낭만주의, 로맨티시즘, 낭만적인 삶을 살고 낭만적인 이상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낭만적인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낭만파라는 것이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이 사람의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이 사람은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미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존재했지만 지금은 사라져서 아쉬움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존 키츠라는 사람한테 유일한 경애의 대상이고 높은 아름다움을 위협하는 것은 무엇이냐? 미래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이성적이고 분석적으로 뭔가 다가가는 것은 사랑스러운 전설을 파괴하는 가장 흉측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좋은 설명이 뭐냐면, 아름다운 게 결국에는 우리한테 있어서 영원한 기쁨의 원천이고, 그리고 이 시에서도 말한 것처럼 우리를 항상 평화로움에 적게 하는데, 우리의 삶은 우리를 좌절시키고 방황하게 해도 그 아름다운 경험을 할 때 우리는 다 보상을 받는다는 생각을 하고 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시를 읽어드린 이유는 이 챕터 제목이 생명체의 삶과 천상의 것인데요. 이게 영어 제목으로는 The Life, Creature and Ethereal Things 라는 제목이거든요. 그래서 이 ethereal things라는 게 천상의 것이라는 게 존 키츠가 벤자민 로버트 헤이든이라는 사람한테 쓴 편지에 있는 그 구절의 표현을 빌려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 구절이 어떻게 써 있냐면요. 존 키츠가 뭐라고 했냐면, 태양, 달, 지구, 그리고 그 속에 있는 것들은 창조주가 만든 것이다. 예술은 이러한 것들을 재료로 사용하여 이보다 더 위대한 것, 즉 창조주가 만든 것보다 더 위대한 것을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천상의 것이라는 것이 우리가 두 가지로 정의를 할 수가 있겠죠. 첫 번째, 보통 사람들이 천상의 것이라고 정의하면 뭔가 고고하고 정신적인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 존 키츠나 아니면 존 듀이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천상의 것이라는 건 결국 창조주가 만든 것에서 영감을 받아서 인간이 그것을 본떠 모방해서 더 아름다운 것으로 승화시켜 만든 것. 그래서 그것이 천상의 것인데, 결국 그 천상의 것은 고고하고 닿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런 창조주가 만들어낸 것에서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더 위대하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키츠가 아니라 존 듀이가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인간의 상상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해요. 상상력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이제 상상력이란 듀이는 하나의 매개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챕터 1에서도 했었죠. 경험을 통해서 일상적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 예술인데 그 경험 안에서 그 경험에서 표현을 할 때 상상력이 우리가 채워주지 못하는 상상력은 우리의 경험에 더해져서 아름다운 천상의 것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도구, 매개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강력한 도구로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다시 이 챕터 끝에 가면 듀이가 다시 존 키츠의 시를 하나를 인용을 해요. 근데 이 시는 고대 그리스 항아리에 바치는 송가에서 마지막 구절이거든요.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아름다움이 진리이며 진리는 아름다움이다. 이것이 인간으로서 그대가 알 수 있는 전부이며 그대가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 아름다움에 대한 키츠의 정의는 처음에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거를 좀 그 책에서 나오는 84페이지에 있는데 이 말을 인용구를 그냥 여기 나오는 얘기를 제가 읽어드리는 게 훨씬 더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물론 인간으로 산다는 것은 사실과 이유를 집요하게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것을 삶의 중요한 부분으로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추구가 우리에게 밝은 빛인 진리를 가져다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인간은 최상의 삶을 살려고 온갖 노력을 다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파멸과 죽음을 대면하며 살 수밖에 없는 엄연한 현실 속에서 인간으로서 키츠는 바로 강렬한 심미적 인식의 순간에 고단한 삶에서 최고의 위안을 얻게 되며 가장 깊은 확신에 찬 삶을 획득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존 듀이는 마지막 이 챕터를 끝내면서 세상에는 두 부류의 철학자가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첫 번째 부류의 철학자는 우리가 조금 더 익숙한 부류의 철학자인데요. 매일 사용하며 사용할 수밖에 없는 감각과 경험을 불신하면서 이성에 의해 진리를 획득할 수 있다고 믿고 영원 불변하는 진리를 탐구하는 철학자라고 얘기를 하고, 두 번째 부류의 철학자는 어떤 철학자냐면 불확실하고 신비로우며 의문투성이이고 반쪽짜리 지식으로 가득 찬 경험과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려는 철학자. 이러한 철학자들은 경험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그러한 경험을 이용하고 상상력과 예술에 호소한다. 근데 제가 이걸 읽다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책이 한 권 있거든요. 헤르만 헤세의 나르치스와 골드문트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게 헤르만 헤세가 1927년에 쓴 책이에요. 되게 자서전적인 소설인데 되게 자서전적인 책인데, 우리나라에 처음에 이 책이 들어왔을 때는 나르치스와 골드문트라는 제목으로 들어오지 않고 지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들어왔었어요. 근데 지라는 거는 이성이죠. 지. 그리고 intelligence를 얘기하는 거고, 사랑은 말 그대로 사랑이죠. love.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은 뭐냐면 이성과 사랑, 그러니까 이성과 어떻게 보면 감성을 두 개를 분리시켜서 육화를 시켰어요. 그래서 이성만 가지고 있는 굉장히 철학자스럽고 박식한 사람이 나르치스라는 사람이고, 그리고 반대로 이제 사랑이 가장 중요하고 경험을 가장 중요시하는 사람이 골드문트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둘 간의 교류를 보여주는 책인데, 근데 나르치스와 골드문트의 관계가, 나르치스가 골드문트의 선생님이에요. 그리고 골드문트는 나르치스의 제자로 나와요. 그래서 이 이야기의 초반에 둘이 만나는 부분을 제외하고 중간에 거의 끝까지 이만큼은 다 골드문트의 여정의 이야기고, 마지막에 다시 둘이 만나는 이야기로 가거든요. 근데 진짜 이거를 읽다가 특히 이 마지막에 두 부류의 철학자 얘기를 할 때 이 책을 안 생각할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면 여기서 나르치스는 첫 번째 철학자, 지금 방금 존 듀이가 분류한 두 가지의 철학자 중에 첫 번째,
감각을 불신하고 경험을 불신하고 이성에 의해 진리를 획득할 수 있다고 믿고 영혼 불변하는 진리를 탐구하는 철학자. 두 번째 지금 언급한 철학자의 정의는 완전한 골드문트거든요. 그래서 불확실하고 신비로움에 의문투성이고 반쪽짜리 지식으로 가득 찬 경험과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려는 철학자. 경험주의자죠. 그래서 제가 열심히 읽었던 이 나르치스 골드문트 책의 마지막 부분에 마지막 부분을 딱 폈는데 제가 원하는 부분이 딱 나왔어요. 신기하게도. 그래서 그 부분에서 골드문트가 먼저 말하는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여기서 골드문트가 나르치스와 골드문트가 굉장히 오랜 세월 후에 다시 만나서 대회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인데요. 골드문트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는 삶의 다른 방향으로 감각의 세계로 주의를 돌렸어요. 그 경험 안에서 나는 영혼이 깃든 관능도 가능하다는 것을 체험으로 알게 되었으니 얼마나 큰 행운인지 몰라요. 거기서 예술이 탄생하니까요. 굉장히 일맥상통하죠. 제가 지금 얘기해왔던 이 존 듀이의 철학하고 그리고 존 듀이가 언급하는 모든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건 골드문트의 대사고요. 그 전에 대화하는 걸 제가 나르치스가 이야기하는 부분도 읽어드릴게요. 골드문트, 나는 자네로부터 참 많은 걸 배우는군. 예술이 뭔지 비로소 이해하게 되었어. 과거에 나는 예술을 철학이나 학문만큼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지. 인간이란 정신과 물질이 섞인 수상쩍은 혼합물이고 정신은 영혼에 대한 인식을 열어주는 반면 물질은 인간을 지상으로 끌어내려 유한성에 결박해버린다고. 그러므로 인간의 삶이 숭고한 의미를 얻기 위해서는 감각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정신적인 영역으로 진입해야 한다고 말이야. 물론 겉으로야 다들 하는 것처럼 예술의 가치를 인정한 척했지만 내심 교만하게도 예술을 깔보았던 거야. 그런데 이제야 깨닫게 되었어. 인식에 이르는 방법이 많고 다양하다는 것. 정신의 완성을 이루는 길이 하나만은 아니며 어쩌면 그것이 무조건 최선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물론 정신으로 나아가는 길이 내 길이고 앞으로 나는 그 길로 정진할 거야. 그런데 반대편의 길에 선 자네가 보이는군. 자네는 감각을 통해 철학자들과 마찬가지로 존재의 심오한 비밀을 파악했어. 게다가 대부분의 철학자들이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생생하게 그것들을 표현하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여기서 골드문트가 그렇다면 이제 당신은 상상이 없는 사고가 뭔지 모르겠다는 내 말을 이해한 겁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여기서 나르치스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건 예전에 이해했다네. 우리의 사고는 항구적인 추상의 과정이야. 감각적인 것으로부터 시선을 돌리고 순수하게 정신의 세계를 건설하는 시도인 셈이지. 그러나 자네는 바로 그 불안정하면서 유한한 것을 가슴에 품고 세계의 의미가 그 덧없음을 속에 있다고 선언하는 거야. 자네는 덧없는 것들에게서 시선을 돌리지 않아. 도리어 거기에 완전히 몰입하고 있어. 자네의 몰입을 통해 그것은 최고의 존재, 영원과 동등한 자리로 올라가는 거라네. 우리 철학자들은 신을 세상으로부터 떼어놓음으로써 신에게 다가가려고 해. 그런데 자네는 신의 창조물을 사랑하고 재창조하는 방식으로 신에게 다가가고 있군. 그 두 가지 모두 인간의 방법이니 불충분한 건 마찬가지겠지. 하지만 예술은 적어도 더 순수하긴 하지. 자, 이 정도 되면 소름 끼치게 제가 무슨 거의 부록이죠. 그러니까 거의 수학책하고 수학 익힘책급으로 여기서 얘기한 거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상황인데요. 여기서 지금 방금 나르치스가 얘기한 거에서 자네는 그 불안정하면서 유한한 것을 가슴에 품고 그 덧없음이 있다고 선언하고 그 덧없는 것에서 시선을 돌리지 않아. 그리고 거기에 완전히 몰입하고 있어. 라는 말을 했어요. 여기서 지금 존 듀이가 계속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받아들이는 것. 그것에서 경험을 피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가 더 영원하고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미적 경험을 얻게 하고 거기서 나오는 것이 지금 천상의 것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이렇게 되면 저는 되게 기쁘죠. 제가 정말 좋아하던 책에서 이렇게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과 설명해드리고자 하는 것이 일맥상통하니까. 그래서요. 네. 저는 우선 사실 이게 제가 지금 존댓말로 진행하고 있긴 하지만 친구한테 하는 것처럼 조금 진행을 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이렇게 책도 읽고 하는 건데 정말 기회가 되시면
헤르만 헤세의 나르치서 골드문트를 꼭 읽어보시기를 정말 강권해요. 왜냐면 이 책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보게 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항상 우리는 현재에 집중해서 사는 사람이 대체 몇이나 될까요? 다들 미래를 향해서 살아가지 않나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쟁 사회에서는 초등학생은 중학교 예비, 중학생은 고등학교 예비, 고등학생은 대입 끝나면 대학 들어가면 취업 끝나면 이제 노후, 그러면 이제 뭐 언제 사나요? 그래서 지금 존 키츠가 한 말을 지금 거의 수미상관으로 끝내도록 해볼게요. 이 영상을. 존 키츠가 말한 것 중에 아름다움은 우물하는 뭐라는 우리의 영혼을 밝혀준다. 그런데 미래라는 것이 우리한테 가장 큰 적이다. 아름다움을 몰아내는 가장 큰 적이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할지는 개개인한테 달린 일이겠지만 저는 이 메시지를 지금 제가 오늘 얘기했던 것과 같이 연결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과연 지금 현재에 살고 있는가? 왜냐면 현재가 미래고 미래가 현재니까요. 그래서 그런 걸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오늘은 이 정도로 마쳐보도록 할게요. 다들 좋은 밤 보내시고 아니면 좋은 하루 보내시고 저는 또 토요일 날 찾아오겠습니다.